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그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의 아주 근본적인 기반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구가 태양계를 어떻게 도는지, 아니면 아주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까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쵸?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건 이렇다라고 말해준 것들에 기반하고 있어요. 과학, 역사, 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의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자라는 존재에 의지하게 됩니다. 전문가나 선생님, 아니면 믿을 만한 정보원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실험하고 증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그 전문가, 그 권위자들은 항상 옳았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면요. 아주 분명한 패턴이 하나 보여요. 그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엄청나게 틀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400년대 페루에서는 날씨가 안 좋다고 신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 140명을 제물로 바쳤대요. 그리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유럽 최고의 지성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고요. 한 세기 전에는 의사들이 아이들 감기 걸리면 지금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걸 약이라고 처방해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이 문장 정말 강렬한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요, 그냥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아니라 한때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나서 묻혀버린 거대한 아이디어의 무덤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려왔는데 왜 유독 지금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렇게나 강하게 확신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의 도구,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간단한 논증을 한번 볼까요? 자, 전제 1번, 꽃은 아름답다. 2번, 라일락은 꽃이다. 그래서 결론은 라일락은 아름답다. 어떠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꽃은 아름답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증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사실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성이라고 하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세상의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성의 진짜 역할일까요? 인지과학자인 휴거 메르지에와 댄스 퍼버가 이성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애초에 진실을 찾기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회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정당화하고 내 믿음을 방어해서 집단 내에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우리는 이성을, 진실을 찾아내는 탐사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특정 세계관을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들은 곧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성은 탐험가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버려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게 맞다는 걸 확인시켜줄 증거만 필사적으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인용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옳은 사람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는 틀렸을 수 있다고 먼저 가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결함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결책의 첫 단추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그 똑똑한 이성의 방향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로 그 이성 자체가 얼마나 편향되기 쉽고 한계가 명확한지 깨닫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조건 옳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성이 공격적인 방어 무기가 되는 건 항상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할 때거든요. 이 방어 자세를 탁 풀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싸움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면요, 놀랍게도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바로 순수한 호기심의 공간이죠. 내 정답을 지키기보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대신에 세상은 진짜 어떻게 돌아갈까 하고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공감과 연민이라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함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무지함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 아주 조금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